절망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착각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상실감과 굉장히 큰 절망에 빠져 있어.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 제가 여러분들 눈물 쏙 들어가게 해드릴게요. 자, 이 10가지 여러분들의 착각을 걷어내고 나면 여러분들의 상처는 좀 작아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절망감이 좀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팩트로 여러분들 삶에서 중요한 게 빠져나갔으니까. 근데 그 중요한 부분을 많이 축소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하는 착각은요. 처음부터 우리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약에 내 삶에서 떠나보내게 될 때, 이별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가장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내 거야. 내 허락도 없이 내 삶에서 떠나갈 수 없어. 내가 그 사람한테 쏟아부은 게 얼만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치 이별했을 때 그 상대방한테 느끼는 미련 이런 것들을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사실상은 이 소유욕이 굉장히 많이 발동이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별을 고했는데도 그 사람이 내 삶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후회도 살짝살짝 하면서 아쉬워한단 말이야. 내 호주머니에서 돈 뭉치가 빠져나간 것 같은 손해보는 느낌. 맞아요. 손해보는 느낌. 왜 손해보는 느낌 왜 들었을까? 그 사람이 내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 사람은 주머니였어. 내 애정과 내 시간과 내 정성을 담는 주머니였어. 나는 주머니인 그 사람을 사랑해. 언제든지 내가 넣어놓고 도로 뺄 수 있는, 내 애정을 넣어놓고 도로 뺄 수 있는, 그 사람한테 투자했던 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돌려줄 거라고 생각했고, 또는 그 사람이 돌려주지 않아도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내가 스스로 충족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그 주머니가 발달려서 도망가 버린 거야. 여러분들 어떤 느낌 들어요? 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간 지갑을 얼른 되찾아야 돼. 이런 마음이 솔직히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절망에 빠졌을 때 하는 착각 두 번째는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원히 유지되는 상태는 없다는 사실을 까먹으셨습니다. 항상 시간은요.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자꾸 뺏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싫다고 하는데 빼앗아 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뺏긴 걸 쳐다보고 있을 때 여기서 또 새로운 게 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달라는 거 안 주고 내가 계속 오랫동안 영원히 내 옆에 붙어 있는 거 요거 유지달라고 했지 언제 내가 새로운 거 달랬어? 신뢰도 안 가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과 고여있는 마음 때문에 이제 거부감도 들어. 이제 그것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또 정이 들어. 그럼 또 떠나가. 그럼 또 후회해. 또 뒤에만 쳐다보고 있어. 또 새로운 거 와. 이런 식으로 내 삶에서 꼭 물건뿐만 아니라 환경이나 사람뿐만 아니라 희노애락을 느꼈던 포인트들도 계속해서 바뀌고 그건 어떤 의미에서 상실과 교체예요. 그래서 이 삶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도 모르게 작고 큰 것들을 상실하고 새롭게 얻고 교체당하고 이러는 일들을 겪어왔어요. 그런데 이별의 순간이 정말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이런 일일까? 유독 좀 크긴 해. 하지만 그것들이 교체되고 있다는 거는 더 나은 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뜻이고 자 여러분들이 알터니가 빠졌어요. 그 알터니가 크면 클수록 새로운 것들이 더 크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떠나가야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일상적인 일이며 더 좋은 것을 얻는다는 이런 신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절망스러운 일은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착각하고 있는 거는요. 무언가를 잃었다고 해서 다시는 얻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빠져나가서 여러분들이 비트비트 거리고 있는 이 잠시 혼란스러운 이 시기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 한 번 그 정도로 사랑에 빠졌다면 두 번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은 늘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을 쥐고 흔들 정도로 거대한 정말 임팩트 있었던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한 번 일어났다면 두 번은 왜 안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잘나서 일어났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일어났어? 여러분들이 왜 더 후회하고 왜 더 아쉬워하고 왜 더 미련을 가져? 두 번 다시 그런 사랑 못할까 봐잖아. 사랑도요 해본 사람이 더 잘해요. 그래서요 아주 재밌는 게 자기의 꿈 하나를 이룬 사람은요 2개, 3개 계속해서 늘려간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열렬하게 성숙하게 사랑할지를 감을 잡은 거거든. 네 번째 착각은요
상실과 성취는 사실 인생 전반에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막 지혜롭게 성숙하게 하면 어떤 사람도 나한테 떠나가지 않을 거고 내 앞에서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또는 어떤 꿈도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나는 실수 하나 안 할 거고 난 완벽하게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을 다 알 수도 없고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여러분들 좋아해도 이 마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변화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관점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면서 끈끈했던 것들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멋진 사람이어도 여러분들 삶에서 무언가가 떠나가기 마련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열렬하게 사랑했던 어떤 목표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스스로 떠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성숙하게 되는데도 그 사람이 그냥 개인의 이유로 여러분들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뭔가가 떠나간다는 게 내가 잘못했다던가 내가 뭔가 실패했다던가 누군가 나를 버리고 갈 정도로 내가 가치 없고 매력 없는 사람이어서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난리를 치더라도 여러분들 삶에서는 계속해서 만남과 이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열렬하게 모든 걸 보여주자. 이래야 돼요. 아끼면 똥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절망에 빠졌을 때 하는 착각은요. 내가 상실한 것은 내 인생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라는 착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상실한 그 인물, 그 꿈, 그 기회는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인생 전반에 봤을 때 그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새롭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뛸 수 있고요. 그 꿈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새로운 꿈과 사랑에 빠질 수 있고요. 생각보다 사람은요. 다양한 것에 호기심을 느끼고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양한 것들과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잃었다고. 내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많은 시간을 소모했었지만 많은 시간을 함께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빠져나갔다고 해서 대체될 게 아무것도 없을까? 생각보다 유일무이하지 않았다는 거지. 즐거움은 다양할수록 좋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삶에서 떠나갔다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의 세계가 더 넓어지려나 보지. 또 여러분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하는 착각 중에 6번째는요. 인생에는 다양한 기쁨이 있으며 얼마든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삶에서 자기를 기쁘게 해줄 만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나는 이게 아니면 안 돼.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돼. 나 같은 건, 나 따위는 이런 한계에 빠져 있거나 내 인생이 지금까지 우울했으니까 앞으로도 우울할 거야. 라는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내 인생에 다양한 즐거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보면은 그 작은 거 하나 잃은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굉장히 슬프고 후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내 삶에서 더 많은 것들과 사랑에 빠지고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은 다른 데에 눈 들어가가지고 지나간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서 얼마나 소중했는지는 사실 크게 신경 쓰이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야를 넓히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7번째로 한 번 사랑했다면 2번도 사랑할 수 있고 한 번 성취했다면 2번째 성취도 할 수 있지만 재밌는 거는 2번째 때는 첫 번째보다 더 클 것이다. 사람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서 첫 번째보다 2번째가 좋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은 넣어두세요. 당연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퇴보하지 않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8번째로 실패가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뭔가 사람과 이별하게 되거나 누군가 여러분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를 확인하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꿈이 상실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무거운 생각들이 뭐냐면 난 저것을 누릴 자격이 없어서 저것이 내 삶에서 빠져나갔나 봐 또는 내 삶에 주어지지 않는 건가 봐.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데 필요한 올바른 방법을 몰랐던 거야 그냥. 내 나름대로는 저 사람의 호감을 사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올바른 방법이 아니었던 거야. 내 나름대로는 이 꿈을 이루는데 이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몰라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리고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목표라는 것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 인격의 취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하면 이루어지는 거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략을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고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의 기준에 여러분들이 맞지 않으면 그럼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마음을 안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조정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정해진 매뉴얼대로 공략 당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취향이라는 게 있고 조건이라는 게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기대와 소망,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군가한테 이루어지지 않고 연결되지 않고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체험을 할 자격이 없는 하찮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어긋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는데 해야 되는 올바른 노력에 대해서, 액션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 이거 보니까 어디까지나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9번째, 게임 끝났어. 난 이미 망했어. 배드엔딩이야. 이런 착각입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한 영화를 볼 때에도 해피엔딩이라는 것은 영화 전반이 늘 행복했기 때문에 해피엔딩인 게 아니라 끝 마무리가 행복하게 끝났기 때문에 해피엔딩이에요. 계속 우울하고 슬프게 나오다가 끝 마무리만 행복하게 나오면 우리는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엔딩은 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배드엔딩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것을 해내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국 방법을 찾게 되어 있을 거고,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서 더 나은 방식으로 실행하다 보면은 언젠가 가다 보면은 아무리 돌아가더라도, 아무리 천천히라도, 타협된 꿈이라도 이루겠지. 마지막으로 10번째 착각은요, 우리가 이 삶에서 당연히 마땅하게 누려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한테 약속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상실감을 느끼지 마세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마세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적응하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 방법일지 스스로 생각하고 실행하세요. 실수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고쳐나갈 거예요. 결국에 원하는 걸 얻게 될 때까지. 원하는 게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왜 누리지 못했을까? 왜 가질 수 없었을까?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태도겠죠? 원하는 게 있다면 만들어가는 게 이 세상의 규칙이니까요. 그러면은 상실의 고통을 마주하는 자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사랑했었던 것들을 내가 실망하거나 상실하거나 좌절했을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첫 번째는요, 쿨한 척하지 않는다. 아프잖아, 속상하잖아, 슬프잖아, 미련도 남잖아. 쿨해지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쿨한 척 해도 돼. 근데 나 혼자 있을 때, 나 자신한테는 쿨한 척 하지 마세요. 나 괜찮아. 나 하나도 안 아쉬워. 여러분들이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 때문에 막 쿨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 내가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고 싶어서 자꾸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어요. 막 자존심도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지금 빨리 보수공사를 해야 돼. 기둥이 막 무너져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막 흔들리고 있단 말이야. 그 기둥을 지금 다른 걸로 메꾸고, 사실 그게 내 삶에서 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면적인 작업을 해야 돼요. 이별을 딱 맞이했다고 해서 감정이 한순간에 확 증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어요.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다중적인 마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워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나 안 쿨해, 나 안 괜찮아, 나 자꾸 생각나, 나 자꾸 떠올라.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틀어막지 마세요. 두 번째로, 올라오는 감정들을 판단하지 말고 느껴본다. 이제 여러분들의 감정이 난리 부르스를 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막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그걸 또 하나하나 검열하고 있어. 어떻게 이런 감정을 느끼냐, 네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 바보 같은 일이다,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냐,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그 감정 하나하나 검열하고 있다고. 이걸 비워내야지. 비워내고 마무리를 지어야지 여러분들이 더 이상 동요를 안 하는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딱 동요하지 않는 쿨한 자기 자신이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걸맞지 않게 자기가 막 기복이 있으면은 스스로를 되게 다그쳐요. 근데 그거 하면 안 돼. 그때 왜 이러는 거야 이러지 말고, 이 감정이 어디로 이렇게 가든지 내버려 두세요. 내 감정 소용돌이 속에서,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 언제 끝나는지 나는 기다릴 수 있다. 울고 웃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네 다 해. 남아있는 감정이 비워질 때까지 나는 기다리련다. 이렇게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사색과 통찰을 하면서 글쓰기를 통해서 풀어내세요.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내가 자꾸 감정을 느끼고 새벽 감성에 젖어가지고 노래도 듣고 막 밖에 창문 쳐다보고 달 올려다보고 그러면서 막 눈물 나오면 울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거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우리는 더 세게 간다. 어떻게? 글을 쓸 거예요. 수도꼭지 칠기 쓸 겁니다.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면은 이게 더 풀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이었고 뭐가 이제 속상했고 어쩌고 저쩌고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감정을 인정하고 또 사색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통찰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글로 싹 풀어내요. 표현하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심장으로 느끼고 이렇게 배출해내는 것보다는 글로 쓰거나 노래를 부른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뽑아내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었던 커다란 기둥이 빠져나가서 흔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수공사 하려고 지금 감정 빼내고 있는 거야. 어? 감정이라는 게 미련처럼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완벽하게 내 삶에서 빼내지 못해요. 그 흔들리는 기둥들을 교체해야 된다고. 탄탄한 기둥으로, 다른 것으로. 근데 그걸 교체하려면은 그 기둥을 붙잡고 있는 매개체가 되는 감정까지 같이 배출을 해야지. 감정이 남아있으면 계속 그거 떠올리고 있는다니까. 그래서 처음 한 번 정도는 누군가한테 나 이런 일이 있었고 내 감정이 이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다 완벽하게 기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세요. 한두라님 저 혼자 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정상이야. 그게 원래 당신 상태야. 남들하고 같이 있을 땐 당신 상태가 아니에요. 남들하고 같이 있을 때 기운이 나. 남들하고 같이 있을 때 행복해. 그건 당신 상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혼자서 골방에서 아무 노래 안 듣고 가만히 있을 때 아침이든 밤이든 저녁이든 그때 가만히 있을 때가 당신 원래 컨디션이고 당신 원래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우울해지는 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문제가 있다고. 그걸 남들과 만나서 바꾸려고 하고 돌아왔다 회복됐다 남들이 있어서 우울해서 빠져나왔다 생각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을 때 안 우울해야 정상이에요. 그게 건강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상처 입은 자신을 보살피고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이별을 겪었든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그 꿈을 이루지 못했든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만이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이것을 내 삶에서 잃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충격이고 슬픔이고 절망인지 여러분들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자기 자신에게 슬퍼해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세요. 속상해해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세요. 네가 뭘 잘했다고 그러지 마세요. 잘하든 못했든 아프잖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도 내가 원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픔을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이별을 고했음에도 내가 슬픔을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상실의 고통을 마주하는 건강한 자세는요.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를 통해서 배우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세요.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했다는 거는 아쉬울 수도 있고 후회가 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을 했든 간에 배웠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또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또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후회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만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거기서 뭔가를 배웠을 것이고 하나를 잃었다면 하나를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잃었던 것이 큰 것일수록 빈자리가 크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사랑했다는 거는 더 많이 또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도 더 성숙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는 더 큰 사랑이 찾아올 것이고 그게 언제 어떻게 올지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상심해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세요. 일곱 번째로 억지로 괜찮아지려고 하거나 빨리 이별의 과정을 마무리를 하려고 스스로를 재촉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3일, 4일 정도는 또는 일주일 정도는 그래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느끼고 비워내고 후회도 하고 또 자책도 하면서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보고 통찰도 하고 내 미련을 털어내자 내 감정을 받아들이자 라고 했는데 며칠 하다가 아씨 언제 끝나 대충 좀 하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솔직히 올라올 수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유쾌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마주하는데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너무 성급하게 섣불리 빨리 괜찮아져 괜찮잖아 괜찮지? 끝낸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억지로 이제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던가 재촉하시는 거는 아까 쿨한 척 하는 거랑 똑같아요. 좀 비워내다가 응어리를 남겨놓으면 또 다시 언젠가는 골마서 터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골마서 터지는 게 새로운 인연 앞에서 터진다는 거야. 그럼 비슷하게 레파토리 똑같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정리를 잘해야 돼. 여러분들은 반드시 혼자서 단단한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진 채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플러스 알파의 즐거움으로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에서 뭔가 트러블이 생기거나 이별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나 많이 휘청거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혼자 있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이것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기쁘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디폴트의 상태, 기본값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아가고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간다면 어떤 관계가 새롭게 다가오고 떠나가든 여러분들 삶에는 기쁨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혼자 있을 때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은 더 기쁠 뿐, 더 행복할 뿐, 누군가 날 떠나간다고 내가 버림받았다던가 비참한 상태라던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건강한 사람이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죠?